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살, 7살 요 고사리 같은 아들한테 영어 학원 입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아침에는 듣고 엄청 실이 놀랬습니다. 아이고, 밥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칭찬받을 나이에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 이거는 아들한테 할 짓이 아니다 하고 유아 대상 학원에 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요 법이 효과는 있을란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영어 유치원 같은 조기 교육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위원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유아 사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참여율,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교육부에서 13,24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영유아의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5세는 81.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주당 참여 시간은 평균 5.6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세는 7.8시간으로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시간이 증가합니다. 작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의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 원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3조 2,600억 원 규모입니다. 예, 어마어마한데 그러면서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인 4세 고시, 7세 고시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 내년 6월부터 금지된다고요? 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등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는데요. 개정안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서 규제를 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좀 살펴주신다면요. 유아를 대상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은 정말 유아의 발달이나 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례 조사를 해보니 시험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유아가 보는 영어 시험 문제를 대학생들에게 풀게 하였는데 대학생들도 많이 틀렸다고 해요. 모국어도 완성되지 않은 유아기에 대학생들도 틀리는 외국어 시험을 보게 하다니, 또 그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개별 과외나 다른 학원에서 준비까지 시킨다니,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동학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조기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은데 이 실제 언어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됩니까? 네, 제가 작년에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네.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 특히 학업 중심의 사교육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영유아기에 사교육을 한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나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성공의 강력한 예측 변인인 집행 기능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아 대상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은 의사소통이 아닌 학습 방식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영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어린 나이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억지로 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영어 조기 교육이라는 게 아이 성장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영유아기 학습 사교육 경험은 단기적으로는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영유아기 사교육, 특히 학습 사교육이 정서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사교육은 문제 행동, 사회적 미성숙, 학교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대충 알고 쉽게 실증을 내며 기본 생활 교육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모습은 무기력함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놀이하는 표정하고 책상에 앉아 시험지를 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예. 과도한 평가나 성과 위주의
학습 압박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요. 네. 아직 언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들은 이런 어려움이 신체나 심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지면 눈을 깜빡이는 것과 같은 틱장애를 보이거나 소변 실수 같은 퇴행 행동을 보이거나 학원에 가면 말을 안 하는 선택적 함구 증세, 심하면 유사 자폐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네. 사실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실제로 줄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면서도 내 아이는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예. 요새는 대부분 한 자녀이니 모든 걸 쏟아붓게 되죠.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면 불안하고 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불안이 사교육 시장을 점점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리 비싸도 입소문난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 생각에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사세고시, 칠세고시도 불사하고 또 그만큼 돈을 들였으니 돈값은 하겠지 하고 기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기 사교육을 선택하든 안 하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하는 불안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 아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아이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이를 믿으세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앞서가지 마시고 자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지원해 주시면 아이는 정말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탐구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가장 잘 배워나갑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면 조급해져서 부모님도 아이도 원하지 않는 힘든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지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학부모님들에게 학습 중심의 조기 교육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인 양육, 교육 방식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보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좀 더 크면 또래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기에는 무엇보다 부모 혹은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애착은 아이가 안심하고 자신의 세상을 넓혀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아이의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유아기가 되면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아이들의 세상과 경험이 좀 더 확장됩니다. 유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잘 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성을 기르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신나게 놀이하고 체험했던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 남고 부모님의 애정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아이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학습 중심의 학원에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선발 시험이 금지됐는데 이런 규제가 사교육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정말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규제를 한 것이어서 사교육 시장에 큰 변화를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유아기에 이러한 시험은 정말 아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공감하게 되었고 영유아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입학 후에는 레벨 테스트가 가능해서 뭐 실제로 우회 시험이 치러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규제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규제를 피해서 원하는 바를 실행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제 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기 선발 경쟁, 조기 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이 서열화되고 출신 대학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조기 교육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규제를
규제된 피해서 내 아이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 같아요. 학원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연구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12월 18일